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은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세요. 그럼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을 읽으면서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금은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를 도와주는 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하, 두 분은 독일에서 살고 있군요.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어떻게 휴가를 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 독일은 아이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 아이를 돌봄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서 최근에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80년대 되어야 엄마들이 사회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군요. 남자가 사회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일상이었겠네요. 그러면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겠네요. 네, 엄마들이 일하기 시작한 다음에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7년대에 정부가 보육시설과 전일제학교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세 이상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보육시설 외에 아이를 집에서 돌봐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주말에 가끔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이를 본인 집에서 돌보는 보육사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타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명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사는 본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주고 낮잠도 재워주는 일을 합니다. 아기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엄마가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부모가 공동 육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네, 독일에서는 출산 이후에 부모에게 3년의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을 부모 시간이라고 불러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의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데 14개월까지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 나옵니다. 부모 시간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가 8살 미만인 부모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과 아이 중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국가와 기업이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는 거네요. 앞으로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주 동안 엄마와 함께 아빠도 집에서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아이 돌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국가와 기업이 보장하는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될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이 대화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다음 단어 기억하세요. 단어를 외운 다음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금은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를 도와주는 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하, 두 분은 독일에서 살고 있군요.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어떻게 휴가를 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 독일은 아이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 아이를 돌봄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서 최근에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80년대 되어야 엄마들이 사회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군요. 남자가 사회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일상이었겠네요. 그러면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겠네요. 네, 엄마들이 일하기 시작한 다음에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7년대에 정부가 보육시설과 전일제학교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세 이상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보육시설 외에 아이를 집에서 돌봐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주말에 가끔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이를 본인 집에서 돌보는 보육사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타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명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사는 본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주고 낮잠도 재워주는 일을 합니다. 아기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엄마가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부모가 공동 육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네, 독일에서는 출산 이후에 부모에게 3년의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을 부모 시간이라고 불러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의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데 14개월까지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 나옵니다.
부모 시간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가 8살 미만인 부모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과 아이 중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국가와 기업이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는 거네요. 앞으로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주 동안 엄마와 함께 아빠도 집에서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아이 돌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국가와 기업이 보장하는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될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대화를 다시 듣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어려운 단어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말TV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말하기 연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